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면은 봄에 봤던 꽃들이 거의 휴면 상태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러한 식물들 중에서 알리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움에 대해서 보면 알리움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속명입니다. 그래서 그 속명의 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리움의 종류들은 마늘과 같이 쓰고 매운 맛들이 있죠. 그 주성분은 황이라 그래요. 황이 많고 그런 곳에서는 그 쓴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알륨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알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양 때문이죠. 그러한 알륨 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산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덮여서 내려오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 알륨만이 독특하게 기둥이 꽃대가 땅에서부터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와 가지고 꽃을 맺는 그런 특성이 상당히 이국적이고, 그래서 알륨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륨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륨이라고 하는 원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륨의 주 산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이런 고산지대이면서 건조한 지역이 주 산지입니다. 일부 지중해 쪽과 중국 쪽에도 한두 품종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품종들은 다 그쪽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건조한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온 상태가 오면은 성장할 수 없는, 그래서 휴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피고, 그렇지만 춥잖아요. 근데 추운 것도 잘 견디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알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약간 이론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원 교육을 받고 나서 정원을 만들어진 거를 자신이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정원을 자기 스타일로 관리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은 즐거워야 된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즐겁다는 것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죠. 또 그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창조적인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의 생각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의 세계를 구축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게 창조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창조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남이 했다고 해서 남이 이렇게 심더라 해서 심고 이런 것은 창조적일 수가 없죠. 기본을 이해하면 그 기본의 범주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가드닝을 하기를 권하고, 창조적인 정원의 관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강의를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인 토대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드닝을 해나가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다시 알륨으로 돌아가면은요, 알륨은 그래서 우리가 키우기에는 월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문제냐? 우리 여름 날씨, 여름날이 오면 우리나라의 습도는 높고 온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푹푹 찌는 날씨죠. 이런 날씨는 사실은 알륨이 자라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산지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알륨의 구근이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알륨을 키우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알륨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알륨은 가을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튤립을 심을 때 같이 심으면 돼요. 튤립이라기보다는 수소나 심을 때쯤 조금 빨리 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은 다음에 봄이 오면은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금쯤 꽃이 핍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심어야 되냐면 토양은 그야말로 사질양토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꽃들을 사질양토가 좋다고 제가 권해드리죠. 알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륨은 더 배수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소나무를 심을 때 위로 올려서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륨도 약간 높게 심는 게 좋습니다. 그 높게 심는다는 것이 알륨 구근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어져 있는 위치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아지는 것이죠. 알륨의 깊이는 다른 구근과 마찬가지로 알륨 높이의 2배 내지 3배를 심습니다. 알륨은 지름이 한 4에서 5cm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cm 정도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낮으면 꽃대가 잘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에 심고, 그 다음에 알륨은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의 그런 특성과 마찬가지로 강렬한 햇볕을 좋아합니다. 아주 양지 바른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양지 바르고 그러나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조건이면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알륨을 한번 보고 말 것 같으면은 알륨을 구근을 사다가 그런 곳에 심어 놓으면은 꽃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토양이 비옥해야 됩니다. 알륨은 다시 피게 할 수 있으려면 성장 과정이 튤립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구근은 소멸되고 그리고 다시 구근이 형성됩니다. 그러려면 얼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옥한 토양이면서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이면서 양지 바른 곳, 그런 곳에 알륨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륨은 언제 캐냐면 지금쯤 캐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종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키우다가 제가 실패를 했고요. 제일 먼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알륨 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빨리 개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져서 씨앗이 맺어가는 상태고, 기간티움은 지금 막 피려고 한창 피거든요. 그런 딱 그 시점에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대신에 장점이 있는 게 빨리 피면서 구근 자체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조금 높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크고 조금 빨리 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창 피고 있는 것이 기간티움입니다. 기간티움은 글래디에이터보다는 키는 조금 작지만 꽃이 더 화려하고 약간 퍼플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약간 블루 색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5월 말에서부터 6월 초순 한 중순까지 기간티움은 피게 되거든요. 근데 기간티움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습하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 기간티움이 한창 필 때는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꽃은 피워내면서 구근은 썩어 들어가요. 건조한 상태로 가능하면 유지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또 한 품종이 있는데, 크리스토피라고 하는 품종은 키는 작아요. 한 40cm, 50cm 정도로 유지되는데 그 꽃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20cm에서 2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꾸공에 버금갑니다. 이걸 페르시아의 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란 꽃이 쫙 매달리면 하늘에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촘촘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어렵게 구해서 심어서 한 해 꽃을 보고 조금 늦게 캐는 바람에 소멸돼서 더 이상은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거는 글래디에이터와 기간티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지금 꽃이 다 피었으면 관리는, 글래디에이터는 지금 캐도 되고 조금 비만 많이 오지 않으면은 기간티움을 캘 때 같이 캐도 됩니다. 근데 비가 만약에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글래디에이터를 캐야 돼요. 글래디에이터는 지금 휴면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휴면 상태에서 계속 온도가 높고 비가 오면은 부분이 썩게 되는 거죠. 뿌리 부분이 썩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캐고, 기간티움은 지금 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가 퇴화가 되면은, 꽃이 탈색이 되면은 그때 꽃대를 잘라주죠. 꽃대를 잘라주고 잎이 조금 더 노랗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캐면 됩니다. 근데 덜 노랗게 됐는데 우기가 온다, 장마철이 온다.
그럼 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썩어버리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알룸의 씨앗을 가지고 발화시켜서 알뿌리로 행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게 있는데, 왜냐면 이게 비싸니까.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는 발화는 잘 돼요. 근데 발화돼서 그 다음에 가을까지 넘어가는 휴면 기간 중에 이 파종한 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하니까 어렵습니다. 만약에 뭐 냉장 이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정말 멋있는 꽃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